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코가 막힌 소리가 좀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반적인 피그마의 구조와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헤더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서 피그마의 또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작업하면서 알아볼 기능은 컴포넌트와 베리언트, 블리언, 인스턴스 스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수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개발자와 협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다시 디바이스 프레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배치를 해 놓고 여기다가 헤더 영역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서 오늘 설명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부분은 똑같이 메인이라고 일단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헤더는 여기에 바로 만들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컴포넌트화 시켜서 SS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UI 키트라고 일단 만들어 둘게요. 자, UI 키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일단 헤더를 만들 프레임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데스크탑을 클릭을 하시고 가로 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세로 높이만 일단은 한 80 정도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0을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헤더라고 이름을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들어가고 또 유저 메뉴가 들어가도록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오토 레이아웃 중에 가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격이랑 이런 부분들 일단 0으로 다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치를 왼쪽 또는 가운데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가운데로 일단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 픽스, 세로도 일단 픽스로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넣습니다.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갈 로고 프레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개를 만들게요. 자, 가운데는 이제 메뉴가 들어갈 영역이죠. 여기는 유저 메뉴가 들어갈 영역이고요. 얘네들을 일단은 균등하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토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바깥쪽에 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한 120 정도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고나 여기 들어가는 높이를 대략 44 정도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일단은 바꿔 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름 같은 경우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써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여기는 유저 메뉴라고 쓰겠습니다. 자, 유저 메뉴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내용을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우선 이 로고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로고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 로고를 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png 파일을 이용해서 불러와서 우리가 필에서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넣을 수 있겠고요. 또는 일러스트로 만약에 작업을 해 놓은 게 있다거나 또는 피그마로 작업을 해 놓은 게 있다면 그 벡터 상태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걸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프레임이 하나 감싸져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든 거를 여기 안에 있는 벡터 파일을 그대로 넣으셔도 되겠지만 그냥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로고라고 써서
이제 크기를 고정을 할 건데요. 이 크기 같은 경우에 비율 맞게 고정을 하는 버튼이 우측에 있죠. 고정을 시켜 놓고 안쪽에 있는 이 벡터 파일, 요 이제 요소죠. 오브젝트 자체도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스케일 선택하시면은 프레임을 키우더라도 이제 이 안에 있는 요소가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높이만 44로 넣으신 다음에 얘는 이제 지워버리시고 얘를 이 안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고를 하나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이제 메뉴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딩에 조금 더 최적화된 어떤 툴이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와의 어떤 협업을 위해서는 여기에 쓰는 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 쪽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HTML에 있는 태그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요소를 태그와 실제로 코딩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보통 랩이라는 시멘틱 태그가 보통 존재를 하고 그 안쪽에는 이제 리스트 메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메뉴를 넣으실 때는 바로 메뉴를 넣는 게 아니라 안쪽에 UL 태그로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방향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측으로 방향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토 레이아웃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단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 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전부 다. 자, 그리고 안쪽에다가 프레임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꽉 차도록 필 컨테이너 세로 방향도 컨테이너 넣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UL이라는 태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UL 요소를 넣었고요. 이 안쪽에 다시 또 오토 레이아웃 넣어가지고 배치를 할 건데 이번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왼쪽 기준 하셔도 되는데 일단 가운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위아래도 가운데로 해서 간격은 한 20 정도를 먼저 넣어 볼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씩 더 늘려 나갈 거고요. 20을 일단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일단 넣을 건데 뭐 일단 메뉴 만드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만들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 저는 뭐 임의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서비스를 한번 넣어봅시다. 또 하나를 더 넣을게요.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컨텍스트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넣었고 이 안쪽에 겉에 감싸고 있는 얘네들은 일단 헉으로 가로를 헉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것도 해야 되겠죠. 내비도 헉으로 감싸도록 이렇게 넣어 놓으면 우리가 추가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헉으로 감싸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영역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들은 li라는 요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l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구조가요.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내비,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태그와 동일하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퍼블리셔나 뭐 개발자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좀 쉽도록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리스트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L이라는 요소는 이제 리스트를 감싸는 부분인데 OL과 UL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순서 없는 리스트고요. OL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번호가 뭐 1, 2, 3이 붙는다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비 안에 UL 요소 만들고 리스트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이콘을 좀 한번 넣어 볼 건데, 마찬가지로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시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로 일단 고정을 시켜 놓고, 정렬을 우측으로 해 놓겠습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우측 정렬로 이렇게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 제가 크기를 일단은 뭐 그냥 있는 대로 넣었는데,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원하는 크기를 넣으시면 되는데, 메뉴니까 아무래도 너무 작으면 좀 그렇겠죠. 사실 14는 좀 작은 크기이긴 합니다. 제가 한 18 정도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으면 해서 제가 안쪽에 있는 간격들을 한 24 정도, 아니면은 뭐 32나 원하는 만큼 이렇게 떨어뜨리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여기 이제 아이콘들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일단은 아이콘을 그려서 넣어야 되겠지만, 아이콘과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다양한 아이콘들이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다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좀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조금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하면 직접 다 그려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일단 에셋을 누른 다음에 이 에셋에 들어가서 제가 매테리얼 3 디자인 키트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관련된 아이콘들을 그냥 가져올 건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아이콘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꺼내 놓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얘를 일단 요 프레임 안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럼 우측에 붙어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사이 간격은 제가 뭐 한 16 정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요. 한 3개 정도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은 어카운트 서클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눌러보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서치를 일단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서치라는 아이콘 하나 이렇게 바꿔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눌러 가지고 어떤 걸로 한번 넣어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알림창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이콘 하나를 넣어 놨지만 이걸 누르면은 아까 있었던 요 아이콘들이 여기 다 나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스왑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이 스왑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스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헉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가로 길이만 헉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메뉴 바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제 반복 사용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컴포넌트로 만든 다음에 에셋에서 불러와서 계속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로고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도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꺼내 놓으시고, 이 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마른 목글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Create Component라고 되어 있는데, 단축키로는 Ctrl Alt 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trl Alt K를 누르면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바뀐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여기다 그대로 두시고요.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에셋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 복사하셔도 되는데 에셋에 들어가 보시면 Create in this file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에 있는 에셋들을 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로고가 있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게 원본이고요. 원본은 앞에 이제 레이어 앞에 이런 표시가 나오겠고, 그거를 가져다 썼을 때는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본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얘가 원본의
어떤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인스턴스 요소 같지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색깔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꿔야 될 때 원본만 바꾸면 되겠죠. 여러 군데 사용을 했었어도.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쓸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복사를 하셔도 인스턴스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비에 대해서도 제가 컴포넌트로 변환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당겨 넣으시고요. 얘들도 한 묶음 자체를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켜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반복 사용되지 않거나 뭐 굳이 크게 바꿀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켜 놓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 부분 역시도 컴포넌트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을 하면은 얘도 이제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 세로 방향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오토 레이아웃을 일단 정의를 조금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SS에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헤더를, 여기 헤더가 있죠. 헤더를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이 위에 헤더가 딱 붙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조금 한번 바꿔볼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UI 키트에서 이 헤더의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둡게 만드니까 얘네들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네들의 색상을 바꾸면 되는데 제가 색상을 바꾸기보다는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 기능은 이제 베리언츠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설명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위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Add Variance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고 안쪽에 로고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복사된 로고를 우리가 색상을 만약에 바꾼다. 자,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화이트로 바꿨다. 완전 화이트보다는 살짝 그레이로 할게요.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아까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퍼티에 요런 게 나오게 돼요. 지금 이름이 제가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리언츠 첫 번째를 블랙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얘는 화이트 버전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프로퍼티 이름은 컬러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자, 뭐 여기서 꼭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화이트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얘가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리언츠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옵션을 만든 다음에 원하는 색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리언츠 기능이라는 건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눌러 가지고 베리언츠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색상들을 제가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요 이름을 아까랑 똑같이 컬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얘는 블랙이죠. 그리고 밑에 거는 화이트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 바꾸셨으면은 아까처럼 돌아가서 이 부분의 색상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전부 다 화이트로 들어가게 된다. 요거를 제가 화이트로 안 바꿨나 봅니다. 자, 이거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잡으셔도 이 밑에 보면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색상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UI 키트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서도 일단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괜히 넘어간 거는 일부러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넘어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베리언츠를 이용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나는 이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싶다,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불리언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헤더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서 불리언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은 유저 메뉴라고 쓸게요. 유저 메뉴를 어차피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켜진 상태로 두겠습니다. create 프로퍼티 만드시고, 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유저 메뉴를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appearance를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apply variable and property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유저 메뉴라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등록만 시켜주시면은 이제 아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헤더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은 얘가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언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사용법을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컴포넌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인스턴스 상태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된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헤더의 구조가 아니라 뭐 또 다양한 어떤 헤더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헤더로 이렇게 헤더라고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오토레이아웃을 아래쪽 방향으로 한 다음에 얘 이름을 GMB나 이런 걸로 바꾸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넣으셔 가지고 뭐 위쪽에다가 하나 더 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서 뭐 공지를 하는 그런 뭐 바를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또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몇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베리언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SS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불리언 기능을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긴 합니다. 물론 피그마의 예전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조금 보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모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요 위에 있는 GMB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지금은 일일이 넣었습니다. 타이포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넣었지만 여기서 스타일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만드는 거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디움 텍스트를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미디움 텍스트 같은 경우에 저는 프리텐다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프리텐다드는 라이트를 주로 씁니다. 기본 글씨를 쓸 때. 뭐 요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요렇게 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기본 폰트 크기를 한 16 정도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행간 같은 경우에는 16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7, 1.8 배수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8, 반이 8이니까 8을 더하기 24가 되잖아요. 대충 한 28 정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엄 텍스트라든지 또는 스몰 텍스트, 스몰 텍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스몰, 그 다음 미디엄, 라지 이런 정도의 단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스몰은 한 14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24를 넣어 볼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요걸 누르셔가지고, 저는 이게 버티컬 트림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딩에서 버티컬 트림이 잘 작동을 안 하긴 합니다. 코딩할 때 이러한 어떤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코드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자인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디자인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스몰 텍스트, 미디엄 텍스트, 라지 텍스트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라지는 한 18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32를 넣어 볼까요? 오케이. 자, 행간의 경우에는 글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조금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간의 경우에는 잘 주진 않지만 글자가 조금 작아지면은 자간을 살짝 넓힌다든지, 글자가 커질 때는 살짝 좁힌다든지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 캡션도 있겠죠. 캡션의 크기는 뭐 한 12 정도 해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 가이드를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라지 텍스트에서 트림을 제가 안 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 지금은 하나하나 만들었지만 요걸 이제 복사하셔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사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은 H1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H1이라고 해서 H2, H3 그 소제목 같은 개념이죠. 큰 제목과 소제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컬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컬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프라이머리 컬러를 뭐 대충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할게요. 뭐 이런 컬러를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컬러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또 추가를 해서 세컨더리 컬러, 이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개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색상 이름을 2번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눌러서 색상을 좀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를 만들었다면 이거를 클릭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Shift 누르고 두 개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New 폴더라고 있습니다. 폴더를 만드셔서 뭐 이렇게 이름을 또 써놓으셔도 됩니다. 컬러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 뭐 01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우리가 색상의 단계를 블랙부터 화이트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컬러를 사용을 하실 때 여기 컬러를 찍어 쓰기보다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찍어 쓰기보다는 이 부분을 뭐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만든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컬러들을 한 번에 나중에 교체할 때 여기 만들어놨던 스타일만 바꾸게 되면은, 자, 스타일만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만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컬러들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기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헤더 디자인을 한번 해보면서 컴포넌트, 베리언트, 인스턴스 스왑,
불리언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피그마에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과 오토 레이아웃은 가장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건데요. 내용은 아직 구상 중이라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